저는 우선 왜 이렇게들 서로 하려고 난리들이냐. 저는 그냥 두 가지를 딱 봐요. 네. 우선, 어, 뭐, 누구나 아무나 다 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, 사람들이. 음, 그러고, 그 다음에,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이게 플랫폼 사업이다가 보니까, 더 그러는 거죠.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왜,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, 왜 네네. 그게 그렇게 꽂혀요?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회사하고 나하고 50대 50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네. 에, 보통 이게 이제 음,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결론은 대리점장이라고 하면 가맹점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. 네. 근데 이게 가맹점이라고 하면은 회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게 큰 혜택이에요. 그래서 네.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대리점장인데 내 산하의 대리점이 배출이 됐어요.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파이프라인인 거예요. 네. 이게 다시 풀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아예 성장을 못할 때는 받을 게 없지만 최대한 기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그 준하는 매출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 매출을 하게 되면 저한테 매월 한 사람의 대리점장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. 음, 이게 굉장한 거예요. 네. 자식들이 누가 나한테 나 같은 네. 사람들 매월 200만 원씩 주겠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리점장이 내 산하에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성장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월 2천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내 매출 플러스 또 이제 회사에서 지정한 그 5가지의 장려금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5가지의 장려금까지 받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다들 대리점장 하는 거예요. 대리점장 그런데 아니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. 절대로 못 받죠. 음, 그래서 이제 이렇게 700만 원이나 300만 원 그렇게 다시 말해서 파워 매니저라고 하면은 네. 대리점장을 갈 수 있는 자격만 갖춘 거죠. 네. 자, 도전할 수 있는 자격. 이거는 딱 들었을 때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대리점장이라는 이 키워드에 많이 목말라 있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 것 같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걸 딱 들어봐도 사실 내 자녀를 키워봤자 나한테 용돈을 얼마 주겠어요? 안 그래요? 근데 이게 그럼요. 대리점장 몇 명만 제대로 구축하고 이게 성장만 됐을 때, 그냥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짜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아니고 그냥 1천만 원만 들어온다고 해도 되게 좋잖아요, 일반 사람들이. 아니, 딱 그런 1,000만 원 아니라 몇백이라도 괜찮아요.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 음. 순수익이 몇백이라도 나면 좋은데,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건 잘 됐고, 기본이라도 했던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짰을 때 이렇게 되는데,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리점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네.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고, 대리점장에 대한 왜 이런 어떤 이슈화가 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. 이게 이제 부작용이 왜 생기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. 그 다음에 또 대리점장으로서 너무 또 내 욕심만 차린다든가 그 상대방이 파트너로 들어왔을 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. 네. 그 사람이 오로지 이 본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죠. 네.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내 욕심만 챙기는 거야. 그러다가 보니까 성장도 안 되고 투자를 하고 결국은 성장이 안 되니까 스스로 도태되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게 현재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봐요. 어, 너무나 이제 갑자기 리만 코리아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. 4년 만에. 네.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의 일부분이라고 봐요. 네. 뭐든지 급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문제점들이 속출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원상복구가 될 거라고 봐요. 네. 모르겠어요.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
되는 사람은 더 크게 된다고 저는 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좀 소음처럼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이게. 네. 그래서 급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다.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내가 대리점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기질을 갖춰야 되겠죠. 너무 욕심만 부리지 말고 네. 어떻게 보면 또 대리점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맨날 그 PCM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메신저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일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대리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너무 내 욕심을 챙기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기질이 없는 사람, 그러니까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 그러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? 저는 그게 일부분이라고 봐요. 10명 중에 한 20%나 그렇다거나 20% 정도? 뭐 80%는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? 다 잘하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제 그 중에 비율을 물어봐. 잘하는 사람은 20%라고 봐야 되고,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%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, 그 중에 이제 또 20%는 아주 낙오되는 걸로 봐야 되고, 또 이제 60% 중에서도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겠죠. 어쨌든 여기서도 저는 20대 80의 법칙이 저는 작용을 한다고 봐요. 네, 인셀덤에서도. 네. 그러면 지금 이 기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지금 80% 정도는 결과적인 부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? 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런 어떤 부작용, 이건 인간의 어떤 본성의 어떤 부작용이 항상 늘 왔듯이 이거를 왜 하필이면 인셀덤에서 이렇게 이슈화 돼가지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 자꾸 뭐 사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왜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? 사재기에 대한 게 문제가 있죠.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대리점을 투자를 해서 갔거든요. 저는 이거를 그 1억이라는 돈도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보면은 그 보상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보게 되면은 이게 큰 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용실 하나를 제대로 차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차린다 해도 거의 한 1억이라는 그 시설비가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시설비도 필요 없고 관리도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나는 사람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.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하고 갔을 때에 저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막상 이제 대리점장을 가고 나서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. 그 외의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거는 직접 대리점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. 그래서 이 성장을 하는 대리점장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돈으로 다 가서 실제로 번호가 나왔는데 대리점장 번호가 나왔는데 갈 데가 없고 성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매출이 하나도 없다가 보면 이게 재계약이 어려워져요. 이게 그냥 한번 기존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냥 재계약이라는 게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직급을 갔으면 그냥 영원히 그 직급자잖아.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셀덤이기도 해요. 음. 그래서 이게 그 기존의 사람들이 나처럼 대리점장을 갔는데 기본이 유지가 안 되니까 재계약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사재기를 기본은 하겠죠. 그러다가 보니까 봐봐요. 5,500 사서가 1차, 2차 마감 때 다 사서가 이러다가 보면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조건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파트너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안 생겨요.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함부로 대리점장 시키면 안 돼요. 그러면 기질이 없는. PD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파트너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대리점장으로 무조건 이끌 것이라고 한 질문 제가 던졌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저는 무조건은 아니에요.
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무조건 아무나 다 시키면 안 되고 그래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.